오늘 나 집에 혼자 있어.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았지? 오늘 이거 걷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네가 하기 나름이고. 자기야, 오늘 남편 출장 갔어. 나 좀 달래줘. 당연하지. 오늘 밤 각오하고 있어. 난 동두천 미군 이사단에 근무하는 직업군인인 흑인 병장 에릭이었다. 그녀를 처음 만난 장소는 세차장이었다. 그날은 휴일이었다. 세차장에 차를 맡기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트렌치 코트를 입고 고급스런 스카프를 한 채 앉아있는 중년의 여자 김현주가 의자에 앉아 철진한 잡지를 보고 있었다. 에릭은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아 가만히 뒷짐지고 열심히 세차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주도 이내 지겨웠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에릭과 나란히 세차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 심심한 마음에 물통 옆에 일회용 커피 믹스를 발견하고는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마시려는데 괜시리 친절한 생각이 들어 현주에게도 커피 한 잔 하시겠냐고 물어봤다. 현주는 오랜만에 한 잔 마셔볼까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상냥하게 하며 커피를 받아 들었다. 때마침 TV 뉴스에서는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를 방송하고 있었는데 현주는 얼마 전 입대한 작은 아들이 걱정이 된다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차장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문을 삐쭉 열며 사모님 이거 버리실 거예요 라며 비닐봉지에 든 양초꾸러미를 가리켰다. 에릭은 버릴 거면 제게 주세요. 여자친구가 요즘 양초 공예를 배우는데 연습용으로 주면 좋겠다고 했다. 현주는 남자친구가 참 자상해 여자친구에게 사랑받겠다며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칭찬해 주었다. 현주는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고 차분한 말투와 고상하고 고고한 데다 아침에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한 듯한 고급스런 화장품 냄새가 나는 매우 여성스럽고 단아해 보이는 여인이었다. 에릭의 차가 세차할 차례가 왔을 때 그는 일하는 아저씨에게 몇 가지 당부말을 전하고는 실내 세차를 하기 위해 현주의 차를 지나쳐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유리창에 붙어있는 전화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번호네. 살펴보니 현주의 전화번호 중간 자리가 에릭 번호 끝자리와 똑같았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전화번호 중간이 제 핸드폰 번호 뒷자리랑 똑같네요 하며 웃으며 말하자 현주도 어머 그래요 하며 신기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에릭은 속으로 묘한 인연이란 생각이 들었다. 중간 번호를 봐서 그런지 어렵지 않은 뒷자리도 자연스럽게 외워졌다. 그렇게 간단히 몇 마디 대화 후 인사를 정중히 하고는 현주는 세차가 다 끝나 깔끔해진 중형차를 끌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당시 에릭은 주한미군으로 동두천 기지에서 복무 중이었고 미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성격이 불같은 데다 성미도 매우 급해 매일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현주가 말한 대로 사랑을 많이 받는 남자친구는 아니었던 것이다. 세차를 마치고 운전을 하는데 자꾸만 그 전화번호 뒷자리가 입속에서 맴돌았다. 에릭은 차를 세우고 전화번호를 저장한 뒤 바로 용기를 내서 전화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긴 신호가 간 뒤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통신사의 사무적인 멘트가 들려왔다. 체념을 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 기어를 넣으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어디시죠? 상냥하고 마치 젊은 여인인 듯한 맑은 목소리로 들리는 현주의 목소리가 핸드폰을 통해 전해왔다. 네 아까 세차장에서 봤던 에릭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약간은 당황한 듯 한편으로는 냉정한 듯한 현주의 음성이 들렸다.
에릭은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로 친해지고 싶다고 전했다. 현주는 네, 그러세요 하며 옅은 웃음소리 같은 느낌을 전해받았다. 그 이후로 에릭은 가끔씩 현주와 전화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도 하고 언제 한번 커피나 한잔 하자고도 하여 일주일쯤 뒤엔가 다시 그녀를 커다란 공원이 보이는 커피숍에서 만날 기회를 가졌다. 보라색 코트와 스카프가 잘 어울리는 옷차림에 여전히 고혹적인 매력이 풍기는 그런 중년의 여인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점점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현주는 에릭보다 12살 많았고 아들 둘의 큰아들은 대학원에 다니고 작은 아들은 얼마 전에 군대를 갔으며 남편은 공기업 임원이었다. 아침에 수영을 마치고 문화센터 등을 다니며 나름 건강도 챙기며 알차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날 이후로 연락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이따금씩 에릭 부대 근처로 현주가 왔다면서 점심도 같이 하기도 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친해질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 현주는 며칠씩 메시지에 답이 없다가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답장을 하기도 하고 몇 달을 그저 그렇게 지루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만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차를 마시던 중에 에릭은 혹시 애인 있어요? 라며 작심한 듯 물었다. 현주는 약간 당황하는 듯 하면서 그런 거 안 키워 라며 이야기했고 에릭은 키우지 말고 있는 거 드리라고 했다. 왜 에릭이 하나 해주게? 아니요, 해주긴요. 제가 애인 하려고요. 아이고, 아서라. 동생은 사귀는 여자친구도 있다면서 에릭은 작정한 듯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다. 그럼 제가 제안 하나 할까요? 우리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가정도 지켜주면서 필요할 때만 연인 사이로 지낼까요? 현주 누님이 거절한다 해도 지금처럼 편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는 건 변함이 없고요. 잠시 현주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아이고 됐네요 하며 옅은 미소를 짓고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저는 당장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이런 어정쩡한 사이는 싫거든요. 아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에릭이 손해지.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하루라도 젊을 때 행복하게 살아야죠. 별소릴 다 하네. 알았어 생각은 해볼게 싫지는 않은 듯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듯 시큰둥한 대답을 듣고 그렇게 그날은 헤어졌지만 에릭은 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현주도 제안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했다. 한 일주일쯤 뒤엔가 현주가 볼일 때문에 근처에 친구랑 왔는데 잠깐 올 수 있냐고 문자가 왔다. 에릭은 잠시 후 현주가 있는 커피숍에 찾아가 친구와 마주 앉아있는 현주 옆에 앉았다. 현주의 친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짙은 화장으로 관능적인 매력이 있었으며 치마에 하이힐을 신고 멋을 한껏 부린 날씬한 여인이었다. 현주의 친구는 에릭을 보고는 실물이 훨씬 낫네. 키도 커 보이고 그러며 알듯 모를 듯 웃음을 에릭에게 흘렸다. 아마도 현주가 친구에게 에릭 이야기를 많이 한 모양이었다. 에릭은 그녀와 나란히 앉았다. 그렇게 친구와 셋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주의 친구가 애인인 듯한 남자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떴다. 에릭은 오늘따라 현주가 더 예뻐 보인다면서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예쁘다고 한껏 추켜 세웠다. 현주는 입이 귀에 걸리는 듯 활짝 웃어 보였다. 요즘 근황을 묻자 큰아들은 학회 때문에 교수랑 지방에 갔고
남편도 출장으로 제주도에 갔다고 했다. 에릭은 속으로 기회는 이때다 싶었다. 누님 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응. 우리 집에 갑작스런 제안에 현주는 흠칫 놀라는 눈치였다. 에릭은 속으로 대낮에 모텔에 가는 건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 것 같고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서로 부담스러울 것 같았기 때문에 다짜고짜 그녀 집으로 간다고 한 것이었다. 집에 와서 뭐하게? 현주가 물끄러미 에릭을 보며 뜨거운 눈빛을 보내왔다. 커피 한잔 하려고요. 지난번에 맛있는 커피가 선물로 들어왔다면서요. 라며 시답지 않은 대답을 하고 그녀 눈치를 살폈다. 현주는 살짝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더니만 기회 봐서 라며 약간은 실망스러운 대답을 했다. 내일 어때요? 진짜 오려고. 현주가 진한 화장을 한 큰 눈으로 에릭을 바라보았다. 에릭은 단호한 듯 눈빛을 담아 눈을 크게 뜨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주도 싫은 기색은 아니었다. 그저 갑작스런 에릭의 제안에 잠시 망설이고 있는 듯 했다. 현주의 친구가 다시 나타나려 할 때쯤 에릭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내일 연락할게요. 다음날 에릭은 점심때부터 현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현주는 한참 동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답장이 없었다. 에릭은 어제 너무 들이댄 건 아닌가 후회가 들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체념을 하고 있는데 늦은 오후 답장이 왔다. 미안. 집에 손님들이 와서 답장할 틈이 없었네. 제가 오늘 2번째 손님이 될게요. 정말 오려고. 좀 이따가 근처 가서 전화할게요. 동 호수 알려줘요. 에휴, 부끄럽게 알았어. 현주가 허락했다. 에릭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는 꽃집에서 꽃을 한 다발 사고 초콜릿을 준비해서 약속한 시간에 현주의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에릭은 그녀의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요동치는 듯 했다. 현주가 문을 열고 어서 오라며 반겨주었고 일일 드라마 부잣집 사모님들이나 입을 법한 고급스러운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벽에는 커다란 TV가 걸려있고 한쪽에는 각종 감사패가 장식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고급 양주병이 가득했다. 벽 한쪽에는 내 식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중후한 남편 얼굴과 똑똑해 보이는 잘생긴 아들 2명이 미소 지으며 다정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에릭은 스위트룸에나 있을 법한 고급스럽고 앤틱한 오크나무와 아이보리색 가죽이 잘 어울리는 소파에 앉았다. 현주는 꽃과 초콜릿을 번갈아가며 향기를 맡더니 센스가 있다고 에릭을 칭찬해 주었다. 커피를 양손으로 쟁반에 들고 오는 현주는 더욱더 고결하고 분위기 있어 보였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에릭은 그녀를 상상했다. 나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었다. 초콜릿 하나를 그녀에게 주려고 했다. 현주는 처음에는 싫은 티를 살짝 내더니 에릭이 계속 재촉하자 하나를 받았다. 현주는 에릭의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살짝 미소 지으며 이내 고개를 돌렸다. 에릭은 과감히 현주에게 다가갔다. 현주는 중년의 완숙함과 노련함을 약간 거칠지만 다 가지고 있었다. 정말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는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 에릭보다 12살이나 많은 띠동갑의 그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어쩌면 에릭은 평생 그녀를 잊지 못할 거라는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다.